현실적으로 월 300만 원 버는 35세 직장인이 50세에 은퇴하고 싶다면 얼마가 필요한가요?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 35살이고 50살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15년.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300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모은다라고 해도 1년이면은 3,600만 원이거든요. 15년이면 한 5억 4천만 원? 이 정도가 돼요. 그럼 한 5억대를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은. 또 세 번째로는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거든요. 꿈나무님은 50대도 아니고 20대에 30억 자산을 만들고 퇴사하셨잖아요. 얼마 정도의 자산과 현금 흐름을 만드셨을 때 그만두셨는지 궁금해요. 10억 정도? 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유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부업을 하잖아요. 현금 흐름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받는 월급의 3배만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200의 월급을 받는다, 600만 원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꽂힐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건 충분히 퇴사해도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월 1,000만 원 정도 벌 때 그때 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식, 부동산, 부업의 시스템은 결국에 각자의 리스크를 다 해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내가 월급을 받고 있으면 월급 외에 또 파이프라인을 부업을 통해서 만들고, 그럼 파이프라인이 딱 2개만 되어도 사실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고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은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 주식, 부동산, 부업 3개를 같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렇게 했었을 때 경제적 자유를 향한 그 길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간다, 서울이 종착지다 라고 하면 저축하고 예금하는 분들은 걸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 부동산, 부업 셋 중에 하나 하는 사람, 자전거 타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 부업, 부동산 3개를 같이 하면 슈퍼카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3개를 하는 게 정말 다 각자의 단점들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제일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차 타고 가는 것 중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게 제일 안전하냐? 당연히 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 방법을 모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슈퍼카 타기는 어려울 거야, 저렇게 하기는 힘들 거야. 근데 막상 해보니 들어가는 노동은 똑같은데 이게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같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월급을 좀 모은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다 주식에 넣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삼성 다니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샀었고 국내 주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 주식 수익률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 주식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을 했는데 수익률이 되게 잘 나왔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벌렸으니까. 이걸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월급으로는 주식을 샀는데 돈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식만 계속해도 될까? 아파트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평가금이 1억 정도 달성이 되었을 때, 아, 주식은 1억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알아서 굴러갈 거다 라고 냅두고 부업을 시작했어요. 유튜브도 했고, 그때 제가 했을 시기에도 스마트 스토어가 유행이었어.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도 했고 해외 구매 대행도 했었고 인스타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도 했었고 부수입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파이프라인이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아파트 투자도 시작을 하게 됐고, 직장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재테크로 3가지 시스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 3개를 같이 해야 되는지, 왜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30대 직장인이 이제 시작을 한다, 2022년도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애플이 뭐 1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A씨는 5억짜리 아파트를 4억의 전세를 껴서 1억에 매수를 합니다. B씨는 10만 원에 애플 주식을 1억어치를 산 거예요. 그리고 C씨는 자선 투자하기가 무서워서 부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똑같이 출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딱 2년이 지났어. 2년 뒤에 그 5억짜리 아파트가 1억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억이 된 거죠. 이 A씨가 하는 거는 2개거든요. 하나는 그냥 가지고 간다, 두 번째는 이걸 판다. 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으니까 사실 이것도 엄청 잘한 투자죠. 근데 1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걸 팔아서 1억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돈 1억 있잖아요. 합치면 2억이 돼요. 그럼 이 2억으로 뭘 하냐? 보통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팔고 더 좋은 걸 사요.
또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번 돈은 더 좋은 부동산을 사거든요. 처음에 나는 5억짜리 샀다 그럼 이번에 한 7억짜리 사는 거예요. 근데 7억짜리를 산다라는 거는 사실 그 2억으로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4억짜리 전세였는데 이제는 5억짜리 전세를 맞춰야 되잖아요.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장부상 자산은 늘어났지만 마음은 좀 불안한 거예요. 이제 B씨는 그게 싫은 거예요. 역전세 날 수 있고 좀 겁나니까 나는 부동산보다 주식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한다 하고 1억어치의 애플 주식을 산 거예요. 2년 뒤 2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수익률이 100%잖아요. 그럼 엄청 잘한 투자거든요. 1억 투자했더니 2년 뒤에 2억이 됐네? 1억을 번 거잖아요. 그때 봤던 그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주식을 2억어치를 갖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팔아서 아파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부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되게 꾸준히 해가지고 한 월 200만 원을 부업으로만 벌게 된 거예요. 2년 해봤자 한 4,800만 원이거든요. 200을 부업으로 번다는 건 사실 엄청난 거예요. 그럼 2년 뒤에 1억 4,800이 된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내가 그때 봤던 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네? 애플 내가 10만 원에 봤는데 20만 원이 됐네? 그러면 또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씩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미 부동산 한 채 있으면 전 부동산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점점 더 좋은 자산으로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채로 늘릴 수도 있고 그 한 채를 매도해서 더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남의 아파트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뭐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다. 그럼 이게 시세가 좀 올랐다면 그걸 매도하고 서울로 진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100억을 달성하는 걸 제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중에 일부 판매를 하고 건물 한 채와 강남의 아파트 한 채와 그다음에 주식 50억. 이 50억에 배당금이 2%만 돼도 8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매달.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자본들이 알아서 굴러가서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까지 찍히고 완벽한 경제적자가 되는 거겠죠. 지금 꿈나무님의 성과는 꿈나무님이라서 그리고 나이가 젊어서 시기를 잘 타서 대기업이라서 가능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저라서 그런 건 진짜 확실히 아닌 것 같은 게 리딩방을 갈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 나이는 정말 이제 숫자에 불과한 게 40대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주부분들도 많고 오히려 주부분들이 더 열심히 했을 때 성과가 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에어비앤비를 하나 오픈하고 그거에 너무 재미가 들려서 바로 하나 오픈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40대 초반인 분이 500만 원 정도 매출을 낸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기를 잘 타는 거는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니까. 부동산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세가 오르고 있을 때 투자하는 게 훨씬 어렵다 생각해요. 왜냐면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잖아요. 내가 산 그때가 꼭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투자하기가 좋아진 게 정고점이라는 걸 알았잖아. 그럼 이 정도까지 시세가 간다는 걸 알았고 거기서 빠진 금액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사실 이만큼 할인을 받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너무 좋은 시기지 않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오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정말 서울에 입지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만 반등을 한 거지 그래도 아직은 정고점까지 못 간 아파트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데 지금 추격 매수를 하자니 불안하고 이미 오른 가격에 내가 사야 되니까 내가 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를 이용하면은 안전마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오른 가격에 사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 가격으로 사는 거죠. 시간을 되돌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못 오른 아파트가 훨씬 많아요. 회복기가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을 다니기는 했지만 제가 대졸 공채로 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봉이 엄청 높진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3교대라서 더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장점으로 작용을 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빨리 퇴사하고 싶다. 너무 빨리 퇴사하고 3교대 탈출하고 싶어. 이렇게 그 간절함에는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하락장을 한 3번 정도 맞았거든요. 자산이 절반 정도가 빠졌었어요. 그 시기들을 거치고 지금 정도의 수익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병행하신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도 3교대를 했었고 저만의 법칙이 있거든요. 4대 2대 1대 2 법칙이라는 건데 그 앞에 있는 4가 하루에 4시간이고 왜 4시간이냐라고 하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거기에 직장 다니는 시간이 한 9시간, 15시간이 남잖아요. 출퇴근 1시간이 또 빠져야 돼. 7시간 정도는 우리가 수면을 해야 되잖아요. 한 식사 시간 1시간을 또 빼야 돼. 그럼 또 여기서 한 2시간 정도는 놀아줘야 돼.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럼 남는 게 딱 4시간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뒤에 나오는 2가 아침에 2시간이에요. 아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머리가 사실 제일 쌩쌩할 때거든요. 이거를 회사에 가서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이제 일어나가지고 제 할 일을 먼저 해요. 부동산 임장 가야 돼. 그럼 임장 준비를 한다던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면 그때 뭐 편집을 한다든지 기획안을 쓴다든지 출근을 하는 거죠. 그럼 이미 내가 좀 쓴 상태로 출근을 해서 딱 그 회사 일만 딱 하고 나오면은 바로 스위치를 내렸어요. 2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도 절대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다시 꿈나무로 변신을 해가지고 또 나머지 2시간을 채워서 일을 좀 하고 나머지 2시간 놀고 하루가 되게 길어지기도 하고 일하고 보상하고 이걸 다 어떻게 보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일은 주말이 2일이잖아요. 하루는 나의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2는 2년이거든요. 그렇게 2년 동안 하면은 뭘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멀어 보이고 많아 보이겠지만 하루 4시간만 일단 해보자. 이것도 힘들면 아침에 2시간만 해보자. 또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100세의 인생이잖아요. 한 3, 4년 정도만 그럼 그 뒤부터가 엄청 편해지거든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다 자동화가 됐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청소하시는 분을 쓰시고 하니까 그냥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편집자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월세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게 시간의 자유가 좀 생겼다. 하루에 한 30분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워킹 하나요? 저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의심하는 사람 엄청 많지 않아요?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의심을 어떻게 제거를 해드리냐면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시작을 했을 때 아 이게 진짜 되네? 진짜 되네? 하면서 한 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시작했을 때 리스크는 없어요? 뭐 시간이 들어간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확신이 생기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 역할이 사실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할 수밖에 없게 핵심만 딱 얘기를 한 다음에 할 수 있게 액션 플랜을 드리고 그대로 했을 때 이게 진짜 되네?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일단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성과가 생기면 확신이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만난 분 그분은 나이가 되게 어리셨거든요. 26살이셨는데 이 강의를 듣고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하셨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너무 재밌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보시고 되게 탐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세팅을 해달라. 세팅을 하셨어. 그걸 보고 아버님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알고 지금 또 렌탈 스튜디오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 경매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 돈을 바로 모아서 경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월급은 그대로 돈을 또 모으고 계시거든요. 에어비앤비를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또 렌탈 스튜디오를 또 오픈하고 월급은 그대로 모으고 그걸로 또 경매를 해서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세요. 근데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다. 그렇게 된 게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 주부분이 계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해외 구매대 또 해가지고 또 수익을 냈어요. 근데 수익을 내고 그게 또 이제 재밌으니까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경매 수업을 또 듣거든요. 이 번 돈과 급여 이런 걸 모은 돈을 합쳐서 경매를 준비 중이에요. 부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나한테 맞는 부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사무직으로 엄청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꼈을 때 좀 특징이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서 하는 부업을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10시간을 회사에 앉아서 계속 이 컴퓨터를 하는데 또 퇴근하고 또 이거 부업한다고 컴퓨터 앉아있으면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렌탈 스튜디오, 파티룸 이런 쪽이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이제 반대로 내가 좀 몸을 쓰는 직종이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좀 편하게 일하고 싶다. 이런 또 니즈가 있으세요. 노트북 한 대로 어디서든 일하고 싶다. 그런 부업이 또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른 게 그냥 몸 쓰는 게 싫어 하고 딱 단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엉덩이 싸움이 좀 자신 있다.
학창 시절에 뭔가 뭘 빠지면 꾸준히 몰입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확실히 성과가 잘 나고, 그것보다는 내가 움직이는 걸 좀 더 좋아하고 바로바로 성과가 나야지만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나 이쪽이 좀 잘 맞고, 집 꾸미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또 에어비앤비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해본 거를 다 얘기하면 일단 SNS는 다 해봤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나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런 쇼핑몰도 해봤고,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또 커뮤니티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네이버 카페 이런 것도 해봤고, 지금 유행하는, 지금 돈 벌 수 있다 하는 그런 부업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월급을 받잖아.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은 조급해요, 되게. 그래서 조급하니까 좀 무리하기도 하고, 근데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직장인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너무 깊게 공부를 하는 것도 실행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내가 불안하니까 공부를 더 하는 선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하기가 불안하니까 내가 부족한가 봐, 이런 게 또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입지 공부만 해. 계속 임장만.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경매를 통해서 안전마진을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경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10만 원만 있어도 주식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잃어봤자 10만 원이야. 주식 강의가 끝나면 계좌부터 개설을 하라고 하거든요. 계좌를 개설하고 일단 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사봐. 그걸 한번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업도 일단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으려면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시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공부의 길로만 안 빠지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이 되는 게, 전문가가 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바로 시도하면서 하면 시행착오는 좀 겪을 수 있겠지만 그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시행착오를 직접 겪으신 다음에 그걸 그 노하우를 나눠주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제가 이미 겪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부업이 잘 되고 이거 할 때 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저도 이제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나온 거거든요. 성과를 낸 분들의 사례를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너무 그거에 빠지셔. 뭐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에어비앤비가 너무 재밌네? 하면서 에어비앤비만 또 막 해. 그러면은 또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에어비앤비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자산 투자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성과를 나면 그거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업을 하든 부업이 뭘 하든 그거는 현금 흐름을 위한 거, 자산을 위한 건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 흐름을 위해서 번 돈을 이 자산에 계속 넣어놓는 거, 어떻게 보면 저장을 해두는 거죠. 그럼 얘가 진짜 자본소득 알아서 점점 커가는 거고, 자산과 현금 흐름을 같이 가져가면 된다. 부동산, 주식, 부업이라고 했지만 사실 주식, 부동산이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부업과 내 월급은 현금 흐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예요. 자산과 현금 흐름, 이 두 개만 가져가면 끝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남의 일이지, 나랑 관련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도전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의심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의심 많이 하고 이게 진짜 될까? 도전이 무서운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도전이 왜 무서울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실패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별거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부동산 투자 실패해도 괜찮다. 왜냐면 이게 내 전부가 아니니까. 그거 주식도 똑같은 거예요. 잃는 게 마음은 아프지만 주식도 실패해도 돼. 부업도 똑같은 거죠. 실패해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전부는 아니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부업이든 모든 정말 투자의 대가인 분들, 투자 실패하신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고 싶다? 그게 내 욕심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자고 이걸 하는 건데 인생을 베팅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사실 1분 1초도 생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돈이잖아요. 내가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돈이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존재구나. 뭔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누구나 실패는 하지만 시작은 쉽게 꾸준히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분은 실행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되게 막막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고, 맨 마지막에 제가 액션 플랜을 드리거든요. 그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위한 공부보다는 정말로 내가 이번에 좀 제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싶다. 진짜 돈을 벌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제 강의를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